물가가 헤드페이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참 어렵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자고요. 헤드페이크. 헤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머리라는 뜻도 있지만 고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고점. 예, 헤드. 페이크는 거짓말, 속임수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물가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요. 이게 떨어진다 생각했는데 다시 이 헤드가 올라가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물가가 떨어진다고 예상을 하지만 이거는 가짜다. 속임수다. 그리고 다시 올라간다. 이 말은 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가가 안 잡혔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당장 헤드페이크가 사실이 되면 말입니다. 사실이 되면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할까요? 금리를 올릴까요? 올립니다. 당장 한번 보실래요? 이거부터 보시죠. 일단 8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예, 4.3%예요. 이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예,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 핵심이 되는, 다시 말해서 농산물 같은 거 빼고요. 그 다음에 석유 제품 빼고요. 순수하게 물가 올라가는 거, 계절과 관계없이 일시적인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물가가 꾸준히 올라가는 거, 이게 근원 소비자 물가인데 미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가 4.3%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떨어져요. 생각했던 것보다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떨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이 물가를 말입니다. 월별로 쭉 나열해 보니까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하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것을 월별로 쪼개보니까 이거 뭐야? 진짜 섬뜩한 게 있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월별로 쪼개봤습니다. 월별로 쪼개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이에요. 지금 2021년을 보면요. 지금 물가가 1.4%에서 2022년 3월까지 6.5%까지 쭉 올라간 것으로 나오잖아요. 쭉 올라간 것으로. 그런데 월별로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4월에 피크를 찍었습니다. 0.9%. 전월 대비해서 0.9% 올랐으니까 엄청나게 오른 거죠. 5월에도 0.7%, 전월 대비 0.9%가 올랐는데 또 말입니다. 0.7%가 올랐어요. 오른 데다 또 올랐으니까 합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월에 0.9% 또 올랐습니다. 3개월 연속 0.9%, 0.7%, 0.9% 이거를 합쳐서 오르면 물가가 엄청 폭등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웃긴 것은 7, 8, 9에 그냥 쑥 떨어집니다. 헤드가 완전히 폭락하는 거죠. 7월 달엔 0.3, 8월 달엔 0.1까지 떨어집니다. 9월 달엔 0.2, 그리고 나서 다시 10월짜리 이 헤드가 또 올립니다. 10월에서 11월, 12월을 보면 0.6, 0.5, 0.6까지 다시 올라갑니다. 전월 대비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2022년에도 있었습니다. 2022년을 보면 말입니다. 전체적으로는요. 물가가 1월에 6.0%고요. 11월에 6.0%니까 고점만 계속 유지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장을 보니까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9월 달까지 8월 9월 0.6%라는 8월에도 0.6% 전월 대비해서 오르고요. 9월에도 전월 대비해서 0.6% 올랐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단순한 계산으로는 1.2%가 올랐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10월에 푹 떨어집니다. 0.3%로. 11월엔 더 떨어집니다. 0.2%로. 12월에도 떨어집니다. 0.3%로. 마치 말입니다. 2021년에 있었던 일이 2022년에 그대로 재반복됐습니다. 그 이후에 말입니다. 2023년 1월에 0.4%, 2월에 0.5%까지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말입니다. 물가가 꼭대기 헤드라는 게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물가가 속임수를 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게 다시 말입니다. 지금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소비자 물가가 잡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잡힐까요? 안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안 잡힐 가능성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저는 시장에 예상보다가 저는 큰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상보다. 제가 진짜 무서운 게 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결국은 기준금리를 올리겠다. 결국은 기준금리를 올리겠다. 지금 말입니다. 안 그래도 기준금리가 높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5.5%라는 기준금리는 절코 낮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5.5%라는 숫자가 더 올라가서 9월 달에도 뭐 올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동결이 90% 넘게가 동결이에요. 9월 달에는. 그러나 11월 달, 12월 달에는 분명히 올릴 수도 있다는 게 지금 각종 지표들이 기준금리 올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올리면 우리가 안 올릴까요? 우리 올립니다. 예. 오랜 수치는 아닐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도 3.5%거든요. 그러면 0.25%포인트 더 올려서 3.75%가 된다는 것도 저는 현실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리 말입니다. 어렵다고 하더라도 올리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보고요. 시장은 그만큼 말입니다. 예. 지금 기준금리를 올려라. 그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금리가 오르는 게요. 경제에는 치명상을 입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금리는 절대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 시장의 영향은요. 저는 절대적으로 경기에 침체를 이끌어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시장에 대한 것은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보거든요. 지금은 철저하게 안 보면 오히려 말입니다. 오히려 진짜 박살나는 그런 결과가 저는 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조심하시라고. 이럴 때 잘못하면 진짜 내 재산이 다 날아간다고. 그 말씀을 진짜 많이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심하시라는 말을 재반복 아니 수차례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표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저는 매일매일 지표를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가끔 지표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오니까 진짜 조심하시고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